안녕하세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에 있어서 첫 번째 주제인 로컬 자원 기반의 아이디어 도출 주제 강의를 맡은 나눔엔젤스 이동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창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대학생 때 벤처 창업을 먼저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런 시도를 여러 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처럼 체계적인 이런 창업 교육이나 아니면 멘토링, 이런 컨설팅과 같은 그러한 그 환경들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싶었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 가지고 바로 창업을 도전을 해보고 시장에 내봤더니 실패하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패 경험을 뒤로 하고 창업은 저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때부터 IBM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IBM에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네오이즈 게임즈, 즉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피망이라는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오이즈 게임즈에 스카웃이 돼서 네오이즈 게임즈에서 다양한 IT와 관련된 기획 업무들을 진행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또 네오이즈에서도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혹독하게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조정도 경험을 하면서 이게 샐러리맨도 저하고는 이게 몸에 맞지 않은 어, 직무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창업에 대한 고민들을 또 다시 한번 꿈꾸었었는데요. 대학생 때 했던 창업 과정에서의 실패 경험들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마침 이때 회사에서 네오플라이라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그 관련된 조직이 셋업이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자라는 그러한 목적의식을 갖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그러한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년 정도 네오플라이에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과 인연을 맺고 또 그러한 인연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와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하였고요. 또 이러한 경험들을 쭉 쌓다 보니까 또다시 그 창업에 대한 그런 또 갈망들이 굉장히 높아져서 잠시 네오플라이 때 인연을 맺었던 아이랑 놀기장이라는 1세, 7세 영유아 들과 그리고 전국에 있는 프리랜서, 놀이 선생님들을 서로 중개시켜주는 O2O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렇게 운영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랑 놀기장에서 전략과 투자 유치와 관련된 일들을 했었고요. 이때 그 아이랑 놀기장의 손천강 대표님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자본금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이쪽 업무에서 이제 손을 놓기까지 그래도 연매출 20억까지 만들고 이제 새로운 또 업무로 도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그 도전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시 나눔엔젤스라는 엑셀러레이터의 지인과 함께 조인을 해서 현재까지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린 스타트업, 즉 그 린하게 아주 가볍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그러한 그 업무들을 우리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아이디어를 구체하고 실험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굉장히 저 또한 이제 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발견했던 문제들을 바로바로 이게 현실로 옮기는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 아이템들을 구체화하는 과정들을 또 직접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저만의 이제 또 개인 회사들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마케팅과 컨설팅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아오면서 이러한 지식을 또 나눔엔젤스를 통해 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 나눔엔젤스 소개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나눔엔젤스가 또 엑셀러레이터, 즉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아이디어 단계 또는 개발 단계 또는 서비스를 이제 막 시작한 굉장히 극초기 단계의 그런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소액의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금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단기간 이렇게 육성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우리는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엑셀러레이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눔엔젤스는 2019년도 1월 달에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 총 7개의 스타트업을 투자를 했었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또 저와 인연을 맺었는데 혹시라도
투자나 이런 다양한 그런 육성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저희 나노엔젤스를 한번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잠깐 저희 나노엔젤스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설립한 저희도 이제 엑셀러레이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막 시장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스타트업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에 7개 스타트업들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레지라고 해서 회사인데요. 레지라는 회사에 첫 투자를 했었고요. 레지는 AI 기반의 영문 이력서를 첨삭하고 리크루팅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잘 성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스타트업으로서 저희도 주목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슈퍼브라는 리듬 게임 음악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피아노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런 모바일 게임 회사이고요. 저희도 이제 여기에 저희가 투자를 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 사실 초기 기업을 투자하고 엑시, 즉 그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까지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운이 좋아서 다행히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도 3개월 만에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어냈었고요. 이때 당시 이 회사를 인수했던 M&A 했던 회사는 BTS, 즉 방시혁 대표님이 있던 BTS에서 이 리듬게임 회사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슈퍼멤버스라고 해서 파워블로거 기반의 마케팅 플랫폼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여러분들도 이제 강남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유명한 핫플레이스를 갔을 때 여기에서 맛집을 찾고자 할 때 네이버나 그 외에 다양한 포털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때 검색된 결과들에 보면은 많은 파워블로거 분들의 글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정말 A급 허위 광고를 하지 않고 정말 진솔한 이런 후기들을 공유하는 그런 A급 파워 블로거 분들을 모아서 광고주들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을 하고 있는 슈퍼멤버스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또 온더룩은 인플루언서 기반의 의류 커머스를 하고 있는, 즉 인플루언서 분들을 팔로우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인플루언서 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어디에서 구매했고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들을 저희가 연결을 시켜주면서 플랫폼화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온더룩에 저희가 투자를 했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게 스타트업 했던 아이랑 놀기장에도 제가 나온 이후에도 또 다시 이 아이랑 놀기장과 인연을 맺고 열심히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션 랩이라고 해서요, 유튜브 컨텐츠 기반의 향수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에 저희가 투자를 했었고요. 보시다시피 톰빌리라는 뮤직 에디션이라는 상품과 서비스를 와디즈에 런칭을 해서 3,800%가 넘는 이런 펀딩 성공률을 가지고 빠르게 저희 이쪽 향수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회사는 리웨어라고 해서 창고계의 직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커머스와 관련된 다양한 밸류체인 영역들의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밸류체인의 영역에 있어서 특히 창고를 화주, 즉 물건을 갖고 있는 주인과 그리고 이 창고를 갖고 있는 창고주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을 하고 있는 리웨어에 투자를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길게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온라인 강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뵙는 것도 진솔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연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저와의 또 저희 나눔엔젤스와의 또 인연이 또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언제든지 저희 투자가 필요하시고 또 지원이 필요하시면 invest@나눔닷컴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소중한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잘 검토해서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골목 상권을 비롯해서 각 지역의 지리 또는 문화, 커뮤니티 등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정부에서도 각
우리나라의 지역별로 다양한 그 지역의 자원, 그 로컬을 대표하는 각 지역의 자원들을 출연해서 이걸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다양한 경제 활동들을 각 지역 주민들이 일으킬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자체도 굉장히 많은 활력들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서 각 지역의 지자체 쪽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역에서는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해서 이를 굉장히 많이 부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일으키는 소득, 즉 매출 이런 것들이 지역 외로 유출되기보다는 그 지역 내에서 바로 소비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지역 경제가 다양하게 발전되는 이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화폐 발행에 따라 가지고 약간 이제 그 아규먼트, 즉 그 논쟁의 여지도 있겠지만 그래도 소상공인 1인당 연 추가 소득이 약 2% 이상 발생하는 그런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2018년 이후부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019년, 2020년 굉장히 빠른, 가파른 각 지역 화폐의 발행 규모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인천 그리고 경기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 화폐들이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그리고 광주 등등등 각 지자체들도 이를 앞다퉈 도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지역 화폐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서울시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서울에도 있는 다양한 재래시장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통인시장, 망원시장, 그리고 광장시장, 그리고 경동시장 등등등 서울시에 있는 여러 재래시장들의 그런 특징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각 시장, 재래시장 내에 있는 지역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그 지역 상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을 그 지역 내에 있는 거주민들 또는 그 지역 외에 있는 다양한 거주민들이 와서 구입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용어가 이제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는 이렇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끄집어내서 이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시켜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창의적인 소상공인들을 우리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골목 상권 등 이런 지역 시장에서 지역 자원, 문화,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여기서 이제 가치라면 고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 또는 고객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러한 무형의 서비스 또는 유형의 서비스들을 우리는 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들을 우리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의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지역 또는 관광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지역 또는 이런 지역의 특징과 그리고 또는 특정 공간과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특정 생산품 등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뭐 ICT에 또 접목시키거나 또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서브스크립션이나 그 외에 다양한 중개 비즈니스 모델 등등을 접목해서 이렇게 지역에서의 발생되는 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창업가들을
우리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가치를 끄집어내서 만들어내는 로컬 크리에이터도 있고, 또는 로컬의 푸드, 로컬이 갖고 있는 특정 음식들을 가지고 이를 새롭게 가치 창출해서 다양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창업가, 또는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물들을 잘 가지고 이걸 제조로 잘 만들어서 하는 창업가, 또는 관광, 그리고 우리 뭐 대전 하면 성심당 이런 빵집 같은 이런 거점에서 또 띄울 수 있는 거점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디지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가치, 그리고 자연의 친화 활동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제주 올레길과 같은 이런 특정 가치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창업가들을 우리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를 조금 더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샐러리맨이 취미로는 어떻게 보면 동해에 있는 양양에 가서 이런 서핑보드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이 샐러리맨은 이런 도시에서의 삶이 굉장히 갑갑하고, 그리고 자기가 취미로 하고 있는 이런 서핑 보드에서의 그런 취미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제 서울 생활을 청산을 하고 강원도 양양에 내려와서 이제 삶을 새롭게 이제 터전을 잡고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서핑만을 이제 본인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여기에서 또 지역 내에서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한 수익 창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시작점을 이렇게 게스트 하우스로 이제 한번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양양으로 내려와서 삶의 터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취미 활동을 잘 접목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는 그러한 특이한 그런 가치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즉, 본인이 좋아하는 그 취미를 살려서 서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본인이 이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양양에서,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상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숙박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해변에서 놀이나 파티, 또는 이 창업가가 만든 다양한 서핑 프로그램들과 같은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운영하는 다양한 이런 컨텐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로컬 컨텐츠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게스트하우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로컬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지역 기반의 제조업 인프라를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렇게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해당 지역들을 다시 재생시키는 이런 도시 재생이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케이스들도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의 활동 범위로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예시와 같이 서울 도봉구 창신동도 이런 대표적인 이런 도시재생 케이스인데요. 원래 창신동이 동대문 종합시장이랑 굉장히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70년대에 이런 평화시장에 있는 봉제 공장들이 대거 이곳으로 이전을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 공장들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그 봉제 장인들이 활동을 해 왔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패션 시장이 발달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창신동에 이제 있는 그 봉제 마스터분들이
따라오는데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여기를 다시 활성화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금은 창신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다시 패션의 중심지로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봉제산업협회에서는 이제 데님 647이라는 이제 공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데님 브랜드인 GMH 그리고 KKR 33을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패션 메이커를 이제 대상으로 하면서 창신동에서 이제 지역 봉제 장인들이 현장 특화 교육도 하면서 청년들이 취업도 하고 그리고 창업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반 하이브리드에서는 창신 아지트라는 이런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신구 패션인들이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잘 이끌어내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한 공간에서 이제 봉제 마스터분들에게 샘플링, 즉 패션 제품들에 대한 샘플링을 바로 맡기고 그리고 젊은 디자이너분들은 빨리빨리 이런 샘플들을 받아서 본인들의 그런 패션 환경에서 고객 테스트를 빨리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서로 협업들이 잘 이루어낼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도시재생 사업 차원에서도 2030 고객들이 편하게 여기 창신동에 와서 어떻게 보면 핫플레스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게 다시 도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들을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고객들이 패션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도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만들어낸 이런 데님 제품들을 창신동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또 유통도 유통 환경을 또 구축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화폐 그런 지역 경제가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게끔 선순환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서울시와 함께 소잉 마스터 아카데미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단순하게 교육에 그치지 않고 소잉 마스터 아카데미 데님 특화 과정 같은 거를 수료한 교육생들은 또 다시 창신 데님 연구소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도 계속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뭐 KKR 33 같은 이런 중장년 청바지인데 이런 거는 창신동에서만 또 판매함으로써 계속 지역 내에서의 경제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문화, 컨텐츠 이거를 재해석함으로써 여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을 해서 지역 거점의 브랜드를 활성화하는 이런 사례도 어떻게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의 그런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해녀의 부엌이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이런 해녀 문화가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녀의 문화를 또 재해석하고 그래서 해녀 문화를 재해석한 걸 가지고 공연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그리고 해녀가 직접 만든 음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새롭게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해녀의 부엌이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사진과 같이 방치되어 있는 업한장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해녀의 부엌이라는 공간으로 재해석하는 이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었는데요. 해녀를 주제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해녀의 부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하온 대표가 이 창업했던 스토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해녀라는 직업이 굉장히 또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길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물질하는 이런 제주 해녀분들이 이렇게 캐치한 이런 해산물이 제값을 못 받는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이거를 조금 더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제 제주로 와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처음에는 해녀라는 주제만 있었고, 이제 이걸 실제 어떻게 비즈니스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막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 공모전 등 지원 사업들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렇지만 이제 결국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주는 정부 지원금이고, 그 정부 지원금으로만 이게 비즈니스의 연속성, 즉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해서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다가 지금의 이제 업한장처럼 이렇게 방치된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이제 정보를 김하원 대표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간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처음 고민을 했던 거는 이제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 해녀 문화를 재해석한 공연들을 했었는데, 공연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내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더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굉장히 또 맛집 투어라는 그런 영역에서 또 특화되어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맛집 투어가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한장의 해녀의 부엌에 만들었던 공간 내에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융합을 함으로써 새로운 수익 모델들을 창출을 해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해녀의 부엌은 제주 종달리에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문 닫았던 이런 업한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해녀들이 사용하던 공간에 어떻게 보면 해녀들이 주인공인 이제 공연도 직접 만들고 직접 플레이하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또 해녀가 직접 채취한 음식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관람객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공연도 보고 음식도 체험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체험부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제 신선함과 좋은 경험들을 주면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서 충분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해녀의 부엌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처럼 공연과 음식, 이렇게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신선한 신선한 반향을 또 일으켰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었던 성과들 중에 보면은 이런 로컬 푸드, 그 지역만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생산되는 다양한 그런 특산물들을 잘 활성화시켜 가지고 좋은 성과들을 만든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고흥 보면은 그 나로도, 그리고 우주 발사 기지가 있는 그 고흥에서 보면은 이 고흥나물 피클 장아찌라는 굉장히 유명한 독특한, 그리고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음식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고흥에서만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방풍나무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장아찌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만들어낸 그런 지역 특산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잘 캐치해서 만들어낸 성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